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종전보다 낮게 하향 조정됐습니다. 지난 10일 미국과 중국의 관세 합의가 있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세계 경제 성장 하방 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거란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피나클 경제연구소 장재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올해 세계 경쟁률 성장률이 0.3%포인트 낮은 2.7%에 그칠 거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먼저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이 크게 낮아진 원인을 한번 짚어볼까요? 아무래도 제일 큰 거는 미국의 그 상호 관세가 생각보다 굉장히 컸던 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 영향 때문에 주요 선진국들의 성장률이 많이 하향 조정됐어요. 그래서 세계 경제 성장률 평균적으로는 0.3%포인트 하락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폭이 상당히 컸죠. 그래서 2.1에서 1.3%로 0.8%포인트가 이제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이 됐고요. 또 유럽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관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유럽도 성장률이 1.3에서 0.8%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관세 효과뿐만이 아니라 관세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되게 변동성이 컸었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제 만약에 계속 부진하다고 하면 아니면 당초에 전망했던 것만큼 주식시장이 호조를 못 보이면 소위 말해서 가계의 부가 약화, 그러니까 재산이 주식의 가치가 떨어져서 소비를 제약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금 미국이나 아니면 영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좀 조정이 되고 있지만은 여전히 남은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통상의 협의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하드 데이터, 실제 데이터들의 영향을 좀 줄 거로 보여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아니면 또 관세가 가장 큰 성장률 하향 조정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잠시 짚어주셨지만 미국 성장률이 1.3%로 종전 2.5%에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좀 너무 관세 정책으로 한 번에 해결을 하려는 욕심을 좀 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요. 맞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중국에 대해서 당초 상호관세 34% 부과했는데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하니까 맥시멈 145%까지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급격하고 강한 관세를 통한 압박을 통해서 어떤 협상에서의 아니면 관세나 통상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려고 했는데 그게 미국 가계와 기업 그리고 금융시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반영이 된 숫자가 경제 성장률에 나타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뒤집어서 보면 미국으로 하여금 더 중국이나 아니면 주요국과의 관세 협정에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관세 인하를 하려는 그런 요인을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무역 적자를 축소하고 제조업도 부흥시키자 이러한 목표들이 좀 상충되면서 이러한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경제 활력이 둔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컸기 때문인데 간밤 나온 CPI 지표는 생각보다 완화된 상태로 나왔습니다. 2.3% 수준으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는데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서 예상보다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하긴 했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좀 이르렀나요? 예, 아무래도 4월 소비자 물가는 4월 2일 날 발표된 상호 관세나 여러 관세 효과가 나타나기 좀 이르죠. 그래서 우리가 물가를 좀 뜯어서 본다고 하면 일단 헤드라인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는 좀 둔화가 됐죠. 그리고 전월 대비로 보면 0.3% 상승할 거로 봤는데 0.2% 상승을 했고, 그리고 시장 예상보다 낮은 2.3%를 보였는데요. 특히 이번 달에는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중국으로부터 오는 의류나 아니면 가구 같은 데 물가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가격이 내렸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러한 관세 효과가 미국 물가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품의 물가가 올라야 되는데
4월 달 물가를 보니까 상품 물가보다는 사업 서비스 물가가 좀 상승폭이 컸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의 물가를 결정하는 것이 주거비가 있는데 주거비는 앞으로 좀 내려올 거로 보여요. 그래서 4월 인플레이션은 좀 생각보다는 안정적이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관세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도 이제 서비스 물가는 좀 내려올 거기 때문에 그게 좀 상충이 되면 과거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물가 상승폭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5월에는 또 관세 효과가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속도를 낮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바로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낮게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내리라고 경기도 좋고 뭐 고용 시장도 괜찮고 물가 압력 없으니까 금리 내리라고 하는데 재밌는 것은 관세의 부과가 145%에서 30%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거 경기가 괜찮으니까 연준이 금리를 시장에서는 그 전에 관세가 내려오기 전에 한 올해 3번 정도 내릴 거로 생각을 했다가 2번으로 줄였었거든요. 네. 근데 물가가 또 이렇게 안정적이면은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물가만 가지고 금리 인하의 어떤 폭이나 속도를 보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관세 협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경제 성장 특히 고용의 지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보는 게 좋은데 제 생각으로는 2분기 말이나 하반기로 갈수록 고용 지표는 나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적어도 2번 정도는 더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은 5월 지표를 확인을 하고 이제 앞으로의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 가면서 금리를 인하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걱정거리였던 미중 관세가 대폭 낮아지면서 90일간 유예 기간을 갖게 됐잖아요. 그러면 미중이 관세를 일시적으로나마 내리긴 했는데 예상과 달리 환율이 13원이나 올랐고 1,426원을 찍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우려가 좀 가시면 달러가 강해졌고 그래서 환율이 좀 올랐던 걸까요? 예, 지금 뭐 설명해 주신 대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간 게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우리 이 관세 협상이 잘 진행이 되면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이 좋아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좋아진다는 게 뭐 우리가 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관세 때문에 경기 침체를 예상했던 것이 침체의 정도가 약하거나 둔화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달러가 좀 좋아졌지만은 강세를 보였지만 이게 지속되기는 어려울 거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달러 강세는 좀 일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미중 양국 간 합의 다음 날 바로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 환율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7.2066위안으로 통화 가치를 높여 잡았는데 이게 약간의 자신감을 드러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뭐 자신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관세가 내려오니까 중국이 더 수출하니까 경기가 좋아지니까 또 위안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관세 협정과 관련돼 가지고 위안화를 어떻게 운영할 거에 대한 우리가 그 하나의 시사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세 협정을 하면서 중국은 위안화를 트럼프 일기 때처럼 약세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지금보다 강세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경제가 안에서 좀 약간 불안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위안화까지 약세가 되면 자본의 해외 유출의 정도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 자체도 경제에 안 좋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안화는 지금보다 관세 협상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지금보다 더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이 점은 우리 원화에도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안화와 원화가 같이 움직이는 성향이 있는데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 원화도 강세가 될 수 있어서 지금 달러가 약간 강세를 보이지만 이게 약세로 갈 것이고요. 지금보다는. 그리고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 원화도 강세가 되면서 연말에 달러 원 환율 자체가 지금은 1,400원대 위에 있지만은 다시 1,380원 뭐 이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화와 위안화는 조금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블룸버그 통신이 원화 등 아시아 통화가 역사적인 저평가 영역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런 것과 약간 맥락을 같이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태까지는 미국이 굉장히 경제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예외주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미국이 좋은 만큼 미국 달러 자산을 많이 산 것이고 그것이 달러 강세가 됐고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아시아 지역의 통화는 약세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정도의 평균과 지금을 비교하면 아시아 통화가 약세에 있지만은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경기 둔화 그리고 달러 약세가 좀 진행이 되면 해외 자금들이 미국에서 유럽이나 중국 아니면 아시아 쪽으로 흘러나올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원화나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 외환 쪽에서의 어떤 환이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국내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화나 위안화의 강세가 올해 말까지 그렇게 예상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미국이 무역 적자도 줄이고 또 제조업을 탄탄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대별로 살짝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환율을 볼 때 경제 펀더멘탈을 그러니까 기초 여건을 반영하는 게 환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환율이 달러가 강세가 되려면 지금보다 미국 경제가 연말에 더 좋아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를 더 강세로 가져가는 것보다 약세를 가져가서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달러는 좀 약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달러는 약세가 되고 위안화나 유로화는 좀 강세가 되고 엔화도 강세가 되고 한국 원화도 달러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전망을 하는 일각에서는 무역 전쟁이 또 장기화되고 FTA 재개정 압박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좀 압박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상승할 거란 전망도 존재를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아무래도 통상 압력이 커지게 되면 우리의 그 수출이나 대외 부분에서의 그 이익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해외 부분에서의 충격으로 부정적인 영향으로 달러 원 환율, 원화 약세 요인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의 미국과의 관세 협정을 좀 봤지만은 우리도 미국과의 협력에 있어서 관세 협정에 있어서 이런 부정적인 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과 함께 환율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피나클 경제연구소 장재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